이번 시간은 우리 2025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문제를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매크로 작업 그 시트에서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매크로 작업 이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피자 판매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2의 4번부터 2의 10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2의 4번부터 2의 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이요. 이 영역에다가 피자별 달성률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지금 그때 이제 우리 매크로의 이름은 달성률 요걸로 이제 하고 여기다 이제 달성률을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때 달성률을 계산할 때는 판매 수량 나누기 계획 수량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성률을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판매 수량은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 계획 수량은 B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 식을 쓸 때 첫 번째 칸에 이제 식을 쓸 때는 얘 나누기 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삽입해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G3에서 G4번이요. G3에서 G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텍스트를 달성률로 이제 입력한 다음에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그때 달성률 요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개발 도구는 지금 맨 위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가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 엑셀 메뉴 중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일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파일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맨 밑에 이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요 옵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이렇게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좌측에 중간에 보게 되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우리 개발 도구라고 있는데 제 거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체크 표시 되어 있으니까 개발 도구라는 그 메뉴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개발 도구에 이제 체크 표시해주고 맨 밑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라는 그 메뉴가 짜잔하고 이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우리 컨트롤에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죠. 그때 맨 첫 번째 이 아이콘이 우리 단추라는 거예요.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 G의3에서 G의4번 영역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손을 땅 하고 띄게 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단추는 매크로 전용 단추예요.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때 이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맨 위에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매크로의 이름은 달성률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달성률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맨 위에서 매크로 이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왜? 문제에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우리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아직 이제 확인 버튼을 안 눌렀으니까 매크로는 아직 켜지지 않았죠. 매크로가 안 켜졌을 때는 지금 이곳에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있고요. 맨 밑에 상태 표시를 봐도 지금 이곳에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있다고요.
이 아이콘을 가지고 매크로가 꺼졌나 켜졌나 그거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가 켜진다고요. 매크로가 켜졌을 때는 기록 중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가지고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우리는 달성률만 딱 구해줘야 돼요. 해서 달성률 첫 번째 셀이요. 우리 F의 4번 셀에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요. 는이라고 쓰고 이 첫 번째 데이터 이제 판매 수량이요. 판매 수량 요거 이제 찍어주고 나누기 기호 찍어주고요. 그리고 계획 수량 요 셀 요렇게 이제 찍어서 판매 수량 나누기 계획 수량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122%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셀 거 요거 이제 계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채우기 엔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끝나면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를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기록 중지를 해도 돼요. 다른 셀을 찍는 이유는 다른 셀을 안 찍으면 계속해서 블럭이 설정되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값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이제 확인하면 되지만 서식 같은 것들을 변경했을 때 블럭 설정한 것 때문에 서식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해서 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해 주면 되는데 기록 중지할 때는 이 위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상태 표시를 해서 해도 됩니다. 지금은 위에서 할게요. 그래서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기록 중지를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기록 중지가 끝났으니까 이제 매크로를 다시 기록할 수 있게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뜹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매크로는 이제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단추 위에다가 텍스트를 우리가 달성률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추를 이제 누르면 달성률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돼버리니까 이 단추를 이제 선택할 때는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바로 눌러버리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고 여기서 텍스트 편집이라는 거 있죠.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가 안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글씨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달성률하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딱 세 글자만 입력하고 우리가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달성률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 누르는 거 아니에요. 엔터 눌러버리면 줄바꿈이 되잖아요. 해서 달성률 쓰고 빈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입력한 그 글씨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제 A 3번에서 시작해서 2의 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A 3번부터 2의 3번 그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긁어색은 표준색 빨강으로 채우기색은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이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매크로의 이름은 이제 서식으로 해라. 그렇게 써져 있고요. 우리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이제 도형에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사각형 빗면이라는 그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G의 5번에서 G의 6번 영역에 생성하래요. G의 5, 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빗면 이 도형을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서식으로 이제 입력한 후에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 삽입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이제 도형이요. 도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쭉 뜨는데 그 중에서 우리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사각형 빗면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G의 5번부터 시작해서 G의 6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도형을 쭉 그려주면 됩니다. 이 도형은 우리의 매크로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기록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아요. 자동으로 안 뜨니까 우리가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중간에 보게 되면 매크로 지정하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아까처럼 매크로 이름 쓰고 시작하면 돼요.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서식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서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기록에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마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맨 밑에 우리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시킨 거 문제대로 문제만 딱 풀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A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3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한 다음에 우리 글꼴 색을 바꿀 거니까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글꼴에 보게 되면 글꼴 색을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 색은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글꼴 요 색깔 글꼴 색 들어간 다음에 표준색 중에 빨강이요. 빨강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빨강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이요. 채우기 색 찍은 다음에 우리 표준색 중에 노랑을 적용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노랑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서식 적용 끝났죠. 끝났으니까 또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색깔을 바꿨을 때 블럭이 설정돼 있으면 색깔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상태 표시에는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 위에다가 또 텍스트를 서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도형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버리면 매크로가 실행이 돼버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바로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편집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서식이라는 이 두 글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끝났어요. 자, 우리 맨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내가 작성한 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달성률 아까 우리가 계산해 놨죠.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달성률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서 달성률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매크로는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키는 그 매크로였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 다른 색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 좀 시켜볼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색으로 변경을 시켰다가 우리가 서식이라는 이 도형이요. 이 도형을 땅 하고 이제 찍으면 지금처럼 글꼴 색은 빨강색으로 그리고 채우기 색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이제 셀 포인트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다 만들고 실행까지 싹 다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 그 시트에서 차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차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이 차트를 이용해서 차트를 끝까지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수정하다가 뭔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에 제공한 이 차트를 내가 삭제를 해요. 삭제를 하고 신규를 이제 작성하면 어떻게 된다? 0점 처리가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총점 계열이 있대요. 총점 계열이다 그러면 지금 노란색 요 막대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노란색 막대기랑 김서하라는 그 사람의 요소가 있대요. 김서하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네들을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특정 계열을 이제 삭제할 때는 차트에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차트에서 내가 지금 노란색 막대기가 총점이니까 노란색 막대기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바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땅 하고 눌러주면 특정 계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된다고요. 근데 특정 사람의 이제 요소요. 이 요소는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데이터 범위를 직접 이제 수정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제 선택하고 나서 위쪽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차트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때 김서하라는 그 사람의 요소랑 우리 총점 계열을 이제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죠. 김서하라는 사람의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총점 계열은 지금 이곳에 있어요. 얘네들 빼고 나머지 요만큼의 이제 범위 그리고 요만큼의 범위만 가지고 우리 차트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나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다, 서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때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오른쪽에 우리 데이터라고 있고 이곳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클릭해도 돼요. 해서 데이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고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데이터 범위에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범위 지정 단추가 있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 먼저 설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두 번째 영역이요. 이 영역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영역을 다 범위 지정했으면 다시 범위 지정 단추 요 끝에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그 데이터 범위가 차트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요. 우리 아까 노란색 막대기가 총점이었는데 없어졌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봤을 때 김서하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을 하래요.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은 없죠. 그러면 차트 제목부터 집어넣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뜨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차트의 제목을 추가시킬 거고 차트의 제목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차트 위라고 이곳에 두 번째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차트에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의 1번 셀과 연동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해 주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우리는 A의 1번 셀과 연동을 시킬 거니까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맨 위로 올라가서 A의 1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 A의 1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A의 1번 셀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지금처럼 차트 제목으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이제 각 계열의 강현준이라는 그 사람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값을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레이블의 그 위치는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 차트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차트를 봤을 때 강현준이라는 그 사람의 그 요소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국어다, 영어다, 수학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막대기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막대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그때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이걸로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파란색 막대기 있죠? 파란색 막대기를 한번 클릭해주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파란색 막대기에 대해서 레이블을 표시할 게 아니라 강현준 이 사람의 데이터에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현준 이 사람의 파란색 막대기를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막대기 요거 이제 한 개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왜? 이곳에다가 우리가 레이블을 추가시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키겠다. 그때 어디다가 안쪽 끝에다가 추가시키겠다라고 해서 안쪽 끝에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안쪽 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94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어 이제 하나 끝난 거고요. 영어도 수학도 똑같이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영어가 이제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막대기를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황색 막대기 요걸 이제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요 막대기 요거 이제 한 개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때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킬 건데 안쪽 끝에다가 추가시켜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93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요. 수학 요거 이제 막대기 한번 클릭해주면 모든 회색 막대기 수학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는데 그때 강현준이라는 이 사람의 수학 막대기 요거 이제 한 번만 더 클릭해주면 요거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때 또 똑같이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의 안쪽 끝에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렇게 했더니 94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이렇게 특정 사람의 그 요소 값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킬 때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따로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0%로 간격의 너비는 50%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파란색이 됐든 주황색이 됐든 우리 회색이 됐든 어떤 막대기가 됐든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지금 이것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계열 겹치기랑 간격의 너비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이제 계열 겹치기요. 계열 겹치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간격의 너비는 50%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0%, 50%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X 요거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설정을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이요. 이런 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죠?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그리고 나면 우리 차트 영역 서식창이 화면 오른쪽에 뜨는데 우리는 테두리 스타일을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테두리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쫙 나타납니다. 그때 맨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죠.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모서리가 이제 둥글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5번도 다 끝났죠.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그 차트 그림과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의 그림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 시킨 거 그런 것들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차트의 제목은 맞는지 세로축 바꾼 적 없죠? 바꾼 적이 없어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가로축도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범례도 똑같은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런 주 눈금선 있죠? 이 주 눈금선도 똑같은지, 그리고 요런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시킨 거 요것도 이제 똑같이 들어갔는지, 이런 막대기의 모양도 똑같은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작업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하고 차트 이 두 가지 작업을 다 같이 한번 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들도 한 번씩만 그냥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해설이나 정답 같은 것들을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